저는 10월 26일 날 현충원에 박정희 대통령 참배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저하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79년까지 재임하는 동안에 저는 반박정희 데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데모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박장군이죠. 박장군의 상을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직원 최고의 의장 박정희 이렇게 된 상을 어느 대학의 토론대회에 가서 상을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인사해 본 적도 없고 악수해 본 적도 없고 데모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미국에 가서 박정희라는 이 인물이 현대사에 참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 와서 2번 망명 생활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망명을 2번이나 제가 수발을 한 사람입니다. 수발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계시지만 제가 가장 많이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제가 도맡아서 하다시피 했는데 그분은 제가 박정희 및 이승만 두 지도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토대, 정치적 위상, 군사적인 어떤 준비성 이런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100이면 한 90% 정도는 박정희 덕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103세의 한국의 석학 김영석 교수와 저는 안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옛날 제가 사상계 기자할 때 사상계 학파로서 김영석 교수, 안병호 교수, 차기벽, 김하태 이런 분들이 양호민 이런 분들이 글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 편집회의 같은 데서 자주 뵙던 그런 분인데 거기서 103세의 노학자가 다 꼿꼿하게 서서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는 걸 들고 감동받았어요. 긴 글인데 제가 한번 요약해서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김은석 추도사.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분을 맞이하게 된 1960년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였습니다. 60년의 4.19 혁명을 통해서 그때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경무대 앞에서 데모했던 사람입니다. 국가 전체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었고 뒤를 이어 출범한 민주당은 헌법을 바꾸어 내각 책임자로 변신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내각 책임측인 신파와 대통령 중심 구파의 대립은 국민의 희망까지 저버린 정권 쟁취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을 체험한 국민은 공산 북한의 재침을 우려했고 국민은 90점과 목표를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김영석 교수의 시국 진단이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 삼는 5.16 군사정변이 감행된 것입니다. 국민과 주변 국가들을 놀라게 한 가장 큰 관심은 군사정변의 주체와 목적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장군의 소실적의 이념적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좌파 세력 이후로 군림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존폐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혁명군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국정 제1목표는 반공이며 앞으로의 국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생국가와 수호진국들이 군사정부를 통해서 성공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다는 거죠. 그러나 신생국가 중에는 우리만큼의 교육받은 나라가 없었고 3.1운동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민은 좋은 지도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정희 장군이 잡았다는 거죠. 나 같은 그러니까 김영식 같은 교수도
기업체의 중견 간부들과 대졸 신입사원에게 기업윤리와 사회적 가치관 육성에 동참하는 강의 시간을 20여 년 동안 계속했을 정도였습니다. 교육과 경제가 그렇게 상호 협력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 끈질긴 노력 동안에 국민은 절대 빈곤의 긴 역사를 극복하고 국가적 경제 건설을 확립시켰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국민은 버림받지 않았고 일과 더불어 성공과 행복의 가치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도 노력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에 대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고, 당시에 이제 한국도 부패가 참 심했습니다. 부패가 참 심했는데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거 돈 달라고 주고 해서 참 골치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놈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노후 어린 고함을 질렀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당시에는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삼성의 이병철을 국회에서 실컷 욕하고 밤에는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정치 자금을 받았어요. 당시에 정치인이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신뢰를 들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 현대조선이나 포철 같은 기업체를 찾아와 정치 자금을 요청하는 습관이 사라졌고 나보다 강한 대통령의 의지와 신념에 감동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 대통령 기간에 정부나 국민의 과오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오도 있었다.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잘못과 부끄러움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반공은 우리에게 최대의 의무였기 때문에 반민주 반정부 운동을 감행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과정에 지나친 행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수십 번 중앙정보부 끌려다녔고 당시 중앙정보부장 악명 높은 김영호 부장한테 단판도 당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은 4.19를 통해서 독재 정치는 다시 허용할 수 없다는 역사의 강을 건넜고 군사정부 기간에 세계 어떤 국가도 성공하지 못한 국가 경제의 높은 산, 정상에 오르는 위협을 성공시켰습니다. 중상국가들과 신생국가의 본령인 권력정치를 극복하고 법치국가, 민주주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가 말씀하신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세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라스트 있겠습니다. 미래의 조국을 위한 개혁과 발전은 우리 앞에 현존해 있습니다. 주어진 진로와 의무는 간단합니다. 국가와 교례를 위하고 섬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를 되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정치계와 일부 정치병에 걸려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이 노고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민 중에 세계 수준에 진입한 예술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모두가 정치와 정부, 정책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문화는 정치권 밖에 존재하는 세계 시민적 위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반성의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조국을 위한 국민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공직자다운 공무원, 교육자다운 교수, 의사다운 의사, 기업인다운 사업가, 종교인다운 정신 지도자가 되도록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특히 스스로 정치가로 자처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자세를 보면서 실망하는 국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사회 모든 지도층 인사들에게 주어진 요청과 경고가 있습니다. 국가와 교례를 위한 노력과 헌신은 역사에 남습니다. 정권이나 이기 집단에서 하는 일은 남는 것보다 버림받을 것이 더 많습니다.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하는 일은 자신을 불행케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고통을 주는 것이 역사적 심판입니다. 이것이 김영석 교수의 노기에 찬 추도사입니다. 그 전에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왔는데 많이 오신 분만 아니라 오시지 않는 분들도 김영석 교수의 이 시국 진단에 느낀 바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 댓글 작성자 PRC에게 이제 큰 소리 치게 됐습니다. 제가 10월 26일 날 어디에서 무엇 했는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